반갑습니다. 새벽어른입니다. 오늘은 전동릴 배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친구 녀석이 전동릴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갖고 제작을 해보는데요. 저렴하게 하이박스에다가 제작을 하려고 했더니 퀄리티 떨어진다고 좁은 케이스에다가 제작을 해달라 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략 이 케이스하고 부품 포함해가지고 한 5만원에서 한 5만 5천원 사이 정도 가격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했더니 좀 단가가 높아서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 보자 싶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렇게 케이스만도 판매를 하고 안에 부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케이스만 사게 되면 이게 18,000원인가 주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안에 모든 부품이 다 포함을 하면 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케이스를 봤을 때 ABS 재질이고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시청자님들도 만약에 전동릴 배터리가 필요하다면 이 케이스 활용하면 정말 퀄리티 있는 전동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돈 재산입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려고 저는 이 케이스만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갈 보호회로, 그 다음에 잔량 게이지는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품 전체를 판매하는 것보다가 한 12,000원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더 아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만큼 또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단점이 있겠지만 12,000원이면은 또 다른 자작용품 이것저것 살 수 있는 용돈이 되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자,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자, 이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고방전 16개 2000mAh짜리인데요. 그러면 8A가 되겠죠. 8A 정도면은 웬만한 종일 낚시는 거의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들었다 내렸다 올랐다 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쓰더라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힘 많이 쓰는 뭐 갈치 낚시를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한 8A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종일 낚시 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8A면 충분할 겁니다. 자, 미리 자이언 밸런싱 이렇게 시켜놨고요. 자, 4S 4P로 배열해가지고 스포 작업 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1860의 절대 필수 작업이죠. 네, 제른 링 작업부터 해줄게요. 1860 배터리 같은 경우에 고방전이 원칙이겠죠. 고방전이 원칙인데 지금 보시면 4P예요, 그죠? 4P이기 때문에 한 중반전, 그러니까 대략 한 10A 정도 나오는 걸로 제작을 하게 되면 40A죠. 블레이즈 3000 같은 경우에 한 15A 정도 가지고 가는데, 그 뭐지, 전동릴, 그 대형 전동릴, 그 갈치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뭐 최대 40A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40A, 지금 이게 중반전으로 제작 10A짜리로 제작을 하게 되면 40A니까 딱 맞긴 한데 어찌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전동릴 있잖아요. 전동릴이 만약에 중형이다 싶으면 40A 정도면 뭐 구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형 전동릴, 갈치 전용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사용하게 될 때는 최소 용량이 뭐 뿜어줄 수 있는 용량이 한 50A에서 60A 정도 되게끔 해주면 아무래도 좀 배터리 셀이 무너질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호회로 역시 당연히 50A 이상, 60A 이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중형릴이다 하면은 뭐 보호회로 한 40A짜리 사용을 해도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지금 이 친구가 사용할 릴이 중형릴이거든요. 중형릴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고방전 하나에 이게 20A인가 30A인데요. 쓰지 않아도 일반 중반전 배터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구동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배열해가지고 스포 쳐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칸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칸이 들어가 있으니까 셀간 절연 작업이 당연히 저절로 되겠다, 그죠? 자, 니켈 플레이트는 0.2T로 작업을 할게요. (4S2P로) 이렇게 스포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보호회로 연결해 볼게요. 자, 보호회로는 4S 40A짜리인데요. 전동릴 배터리 만들 때 이 보호회로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단자에 어떤 뭐 쇼트로 인해 가지고 보호회로가 잠기게 되면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리셋 스위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전동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 리셋 스위치를 만들지 않게 되면, 만에 하나 이제 보호회로가 잠겨 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낚시 갔다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셋 스위치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보호회로를 선택할 때 쇼트가 났을 때 차단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귀하는 보호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복귀형이거든요. 보호회로가 쇼트가 났을 때 출력을 차단했다가 쇼트가 해제가 되면 바로 복귀되는 자동 복귀형 BMS거든요. 전동릴 배터리 만들 때는 자동 복귀형 BMS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리셋 스위치를 별도로 빼주던가 그런 작업을 해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낚시 가서 쇼트 났을 때 회로가 잠겨버리면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은 좀 숙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만에 하나 낚시 못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전용 보호회로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에 공간이 좀 좁네요. 저는 이제 전용 BMS가 아니고 여기에 넣으려고 하니까 크기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뭐 어떻게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요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보호회로가 아무래도 여기 순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규격이 좀 안 맞겠죠. 그러니까 다른 BMS를 쓰게 되면 만약에 규격이 안 맞아갖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링크에 남겨둘 테니까 혹시나 따라 하실 분들은 이 BMS를 써야 그나마 근근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른 거 쓰면 작업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보니까 여기 약간 공간이 좀 남는데요. 여기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앞으로 나오지 말려고 해주는 뭐 지지판 같은 역할인데, 이 부분이 조금만 남겨두고 자르면 되겠죠. 네, 조금 남겨두고 자르면은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칸막이를 잘라줘도 배터리를 지지하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걸리거든요. 그죠? 딱 맞게 보호회로가 들어가지네요. 이렇게. 자, 이제 연결해 줄까요? 전선은 실리콘 케이블 16을 사용을 할게요. 아무래도 전류가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 니켈 플레이트에 납땜 할 수 있는 부위가 좀 넓으면 좋아요. 그래서 넓게 납땜을 해줄게요. 자, B-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 신호선 빼주고요. 이제 플러스는 출력되는 부분이니까요. 실리콘 케이블 16으로 굵은 전선 사용해서 연결해야겠죠. 자, 보호회로가 연결이 됐거든요. 우선 좀 패킹을 먼저 해주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 부분에 이 부분 때문에 패킹하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이제 패킹을 좀 해줄게요. 이 바다에 사용하는 뭐 집어등이라든지 이런 전동릴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뭐 방수 케이스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물에 침수가 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배터리 팩이 망가지는 경우가 제법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만들 때 뭐 이 테이핑 아무리 잘한다 해갖고 방수가 되진 않겠죠, 솔직히. 그렇지만 그나마 잠시라도 좀 더 지켜주려고 하면, 그렇죠, 침수됐을 때 빨리 꺼내서 조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면 이 팩 작업을 좀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전압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리셋을 시키니까 처음에 버걸 연결했을 때는 리셋 시켜야만이 이렇게 이제 정압이 출력이 되네요. 자, 아까 전에 자동 복귀형이라고 했잖아요. 쇼트 한번 시켜볼게요. 됐죠? 쇼트 지직 소리 났죠? 한번 출력이 되는지 볼게요. 자, 곧장 출력이 된다, 그죠? 쇼트가 되면은 출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멈추면 출력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랬다가 다시 쇼트가 풀리면은
이렇게 전압이 출력이 되고, 요런 보호회로를 쓰던가 아니면 리셋 스위치를 빼주던가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전동릴 배터리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배터리 팩을 이렇게 감쌌는데 문제는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칼로 어쩔 수 없이 좀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 패킹에 또 의미가 없죠. 네, 지랄 맞네요. 글루건을 이 안에 좀 짜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고정을 하면 되겠죠. 보호회로도 바닥에다가 고정을 좀 해줄게요. 혹시나 흔들리면 안 되니까. 배터리 쪽은 이렇게 이제 작업이 마무리 됐고요. 이제는 상판을 조립을 좀 해줘야겠어요. 먼저 스티커부터 붙여줄게요. 하이엔드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곳인가 보네요. 이게 몰랐는데, 이 몰에서 판매하는 보호회로 같은 경우에는 보호회로하고 이 잔량 체크기하고 일체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호회로가 이렇게 쪽에 들어가면 바로 잔량 게이지가 들어가는 타입인데, 저는 뭐 돈 좀 아껴보겠다고 발악하는 바람에 별도로 이 스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죠. 혹시나 따라 하실 분들은 제가 요거 더보기란에다가 이 잔량 체크기 구입처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LED를 눕혀 가지고 왼쪽으로 기울였고 하니까 작업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글루건으로 뭐 이렇게 짜주면은 푸시 스위치 정도는 눌릴 수 있을 강도가 버틸 수 있을 건데요. 문제는 이제 10,000원 아끼려고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초급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솔직히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혹시 이거 보시면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완제품 사가지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이고, 어쨌든 간에 뭐 만들기는 만들겠는데 손이 많이 가네요. 기판이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이 스위치를 작동시키면은 들뜨겠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받쳐 볼게요. 단자대도 이 케이스 구입한 데서 따로 구입을 했어요. 저 단자대도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죠. 터미널 작업할 때 잔량 게이지에 연결할 전선도 함께 빼줄게요. 자, 이렇게 터미널 작업됐고요. 혹시나 쇼트 날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절연 처리를 해두고 마이너스도 작업을 할게요. 이런 거 혹시나 쇼트 날 수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 터미널요. 자, 이제 글루건이 다 굳었거든요. 이게 스위치가 눌러지냐 안 눌러지냐가 지금 DIY의 관건이다, 그죠? 한번 눌러볼게요. 아, 다행히 잘 되네요. 떨어지지 않겠죠? 잔량 게이지를 먼저 연결해 줘야겠죠. 자, 잔량 게이지 연결했고, 그러면 이제 단자대 연결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해 줄게요. 자, 마이너스 연결해 줬고요. 아무래도 전용 보드가 아니다 보니까, 회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좁은 데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다 했어요. 뭐 조립은 이제 뚜껑만 덮으면 되겠죠. 덮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 보호회로 이쪽 부분이 쇼트가 날 일은 없는데요. 솔직히 쇼트 날 일이 없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쪽에 뭐 절연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절연 작업이라기보다는 혹시나 이 선들이 뭐 탈락돼 가지고 되지 않게끔, 쇼트 되지 않게끔 스펀지를 좀 대줄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이 단자대 연결도 혹시나 풀릴 수가 있으니까 풀리지 않게끔 순간 접착제 조금 뿌려줄게요. 아, 참, 그냥 조이면 안 되죠. 이 방수 패킹 고무가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넣어줘야 된다, 그죠? 네, 큰일 날 뻔봤네. 볼트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골고루 분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방수가 좀 더 잘 되겠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봤던 전동릴 배터리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케이스 마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기성품하고 뭐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잘린 게이지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 옆에 있는 요거는 끈 이제 연결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끈인데, 이것도 같이 판매를 해주면 좋은데 판매는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단자를 별도로 좀 빼줄까 싶었거든요. 하면 좋겠죠. 충전 단자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충전 단자는 별도로 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집게로 집어 가지고 충반전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한번 작동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뭐 작동이야 잘 되겠죠. 네.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제가 만들면서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거는 뭐 전용 케이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단자대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보면은 이 위에 면하고 이렇게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치되어 있어서 이게 노출이 최소화되어 있는 단자대예요. 그런데 스위치 온오프 방식으로 우리가 다이를 할 때는 그나마 이제 안전하겠죠. 왜냐면 스위치 온오프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만 켜놓고 안 할 때는 꺼놓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렇게 이제 항상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지금 이건 스위치가 별도로 없으니까요. 요런 전동릴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이제 제작할 때 요런 식으로 이 위에 면하고 최소한 이 단자가 노출을 적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자대가, 만약에 하이박스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만든 것들 보면은 그렇게 만든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혹시나 이제 낚시를 마치고 또는 뭐 집에 놔뒀을 때, 보관할 때 진짜 만에 하나 재수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전동릴을 이제 낚시를 마치고 이제 태클박스에 넣고 막 장비를 막 때려 넣을 거 아닙니까? 막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낚시용품 보면 뭐 니뽀도 있고 뭐 이렇게 철로 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벤치 니뽀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맞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시퍼게 녹아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집어보니까 이게 왜 녹아내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단자대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최소한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보호캡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이박스에 제작할 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좋은 전동릴 케이스 가지고 와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물론 이제 소개는 시켜 드렸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돈 10,000원 정도 더 아껴 보려고 좀 힘들게 작업을 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전동릴 케이스 필요하다면, 요거 저는 잘 모르는 카페인데 하이엔드라는 카페네요. 여기서 이 전동릴 케이스 구입해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정말 하이 퀄리티 전동릴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자작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